네, 2022년 12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이제 사실이 밝혀졌으니까 조금 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가 국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항우연이 개발하고 있는 누리호 사업입니다. 잘하는 국가연, 죽수는 항우연. 우리 국가연이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핵탄들만 만들면 우리도 ICBM을 제작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 오후, 그러니까 12월 30날 오후 저녁 때쯤 저희 아이들도 봤다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하늘로, 뭔가 높은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게 불꽃놀이도 아니고 미사일 쏜 거 아니냐, 뭐냐. 네, 많은 국민들이 보고 방송에서, 언론에서 문제 제기했습니다. 국방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오후 6시 45분 국방부 출입기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비용에 성공했다. 네, 예고 없이 국방과학연구소, 국과연, 줄여서 ADD가 안흥이라고 있습니다. 안흥. 태안반도 쪽에, 그쪽에서 해상에서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만들고 있는 국가연 제작 우주 발사체를 시험 발사한 겁니다. 사전에 예고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전국에서 봤습니다. 뭐라 그럴까, 한 지상에서부터 200km 가까이 올라가니까, 그 이상 올라가니까 다 볼 수 있죠. 해질 무렵이었기 때문에 조명탄처럼 주변을 밝히고 올라가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왜 쐈을까요? 주목하실 거는 그 전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서 아싸 가오리, 국방과학연구소가 만들고 있는 무인기, 무인 전투기라고 봐야 되죠. 무인기, 가오리에 대한 보고를 받았죠. 북한이 무인기를 투입해서 대한민국을 휘저었기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에 갔더니 우리는 거의 전투기 수준의 가오리라고 불리는 대형 무인기를 만들고 있다 등등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이 지금 화성 17형 ICBM 발사했죠.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겠죠. 그리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원래 예정이 없던 것입니다. 갑자기 발사했습니다. 국민들은 놀랬지만은 야, 우리도 뭔가 한 방이 있구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6시 15분께부터 다 봤다고 하니까 뭐 서울 서대문, 저희 가족 중에 하나는 경기도인데 경기도에서도 아빠 이거 뭐야 하고 날라오고 난리였습니다. 6시 15분께 전국적으로 봤기 때문에 45분쯤에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만들고 있는 우주 발사체가 뭐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고체로 된 로켓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단독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이게 어려워요. 처음에는 미국 기술을 토대로 했다고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러시아 기술을 토대로 했다고 봐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독자 개발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항공우주연구원은 액체 로켓을 개발해 왔는데 여기는 고체 로켓을 항우연보다 훨씬 먼저 개발했고 선도적으로 해왔습니다. 지금 국방부, 미국에서도 코로나가 돌았을 때 코로나를 미국의 보건복지부가 막은 게 아니고 미국 국방부가 국방부 예산으로 긴급히 개발하게 해서 백신을 만들어 갖고 전 국민하고 이렇게 전 국민에 배포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 과학기술도요, 군이 개입하면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주 발사체 개발에 있어서 항우연 민간 연구기관이 하는 거를 국방과학연구소가 훨씬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게 노출된 거는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2006년도에 북한이 핵실험하면서 그 전까지는 장거리 미사일이었는데 핵실험까지 하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이 노무현 정권이 붕괴되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왜 우리는 그때는
300km까지만 쏠 수 있는 미사일만 만들게 미국이 했었고 기술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서 미국이 준 원료를 갖고 가공해서 해결료를 만들 뿐 어떤 것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이명박 정권 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국가안보실에서 검토를 해갖고 한미 정상회담 실무회담에서 이걸 제기했죠. 우리 한미 미사일 지침을 풀어달라. 그 다음에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달라. 뭐 개정은 할 수 있겠지만 내용을 전진적으로 나가달라. 저도 자료를 좀 봐야 됩니다.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으네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800km까지 쏠 수 있도록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됩니다. 800km까지. 근데 이 탄두는 핵탄두는 물론 당연히 안 되고 0.5톤 500km까지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이명박 정권에서는 이걸 상당히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나가는 거는 하지 못해요.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크게 진전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 미사일 문제를 더 밀어붙이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북한이 뭐 그때도 큰 위기를 만들었는데 뭐 중국하고 어쩌고 저쩌고 시진핑 통해서 북한을 움직인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좌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도 안보 파트에는 또 애국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 북한이 또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화성 시리즈를 막 12형 쏘면서 ICBM 개발을 막 서둘렀었죠. 그래서 우리도 좀 어떻게 풀어달라 그랬더니 미국이 사거리는 800km로 하되 탄두 중량은 무제한 마음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현무4라고 하는 뭐 탄두 무게가 8톤이니 10톤이니 하는 괴물 현무4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2020년 7월 달에 문재인 정권 때 다시 미국하고 해서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기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모든 걸 ICBM도 만들 수 있고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쓸 수도 있습니다. 고체 연료로 우주 발사체를 만들면은 우주 발사체가 클수록 경제성이 없어지지만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핵탄두는 올리지 못합니다. 탄두 중량 2020년에 한번 7월에 풀렸다가 21년 5월 22일 날 완전히 미사일 지침이 종료가 되면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기여를 한 게 있습니다. 제가 깜빡 놓쳤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입니다. 2015년 4월 달에 했죠. 그리고 2015년 11월 달에 정식으로 원자력 협정을 발효시켰습니다. 이 새로운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우리는 그전까지는 뭐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 협정에 따르면은 20% 미만의 전원축과 파이로 프로세싱을 하기 위한 재처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미국과 협의해야 되죠.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큰 전진을 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풀어버렸죠. 지금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ICBM을 만든다고 하게 되면 안 풀린 문제는 뭐냐? 한미 원자력 협정을 폐기해서 우리도 핵탄두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마지막 남은 건데 이건 좀 쉽지는 않겠죠. 근데 점진적으로 저는 풀려나갈 것으로 봅니다. 네, 이렇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북한이 자꾸 이제 노동, 대포동 개발해 오니까 우리 ADD도 거기에 말아서 현무를 쭉 개발해 오다가 현무4까지 왔다가 지금 뭐 5인지 현무4 플러스를 만드는지 ICBM급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ICBM을 쏠 적은 없죠. 나중에 중국하고 문제가 된다면은 IRBM까지는 혹시 모르겠다. MRBM은 이미 있는 거고 IRBM은 혹시 만들지 모르겠는데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을 갖췄다는 거죠. 그리고 고체 연료를 탑재한 로켓이기 때문에 바로 즉각 사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고체 로켓을 가지고 우주 발사체를 개발한다는 게 뭐냐? 우주에다가 위성을 띄우잖아요. 위성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에서부터 한 100부터 한 600, 700, 1000km까지 사이를
저고도로가 나는데 거기다 위성을 올리면은 이 위성이 지구를 뺑뺑 돕니다. 돌면은 원심력이 작용해서 튕겨 나가려고 그러죠. 근데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죠. 그 팽팽하면 제자리에 딱 있죠. 같은 고도를 돌죠. 약간의 힘으로만 밀어주면은 뱅뱅뱅뱅 돕니다. 그러니까 항상 같은 높이에 있으면서 지구를 관측할 수 있죠. 낮은 위치에서. 그리고 이제 저 높이 올리면은 3만 몇천 킬로까지 올리면은 거기는 지구 중력이 약하니까 살살 돌아도 돼요. 천천히 돕니다. 그래서 지구랑 같이 돌아갑니다. 그럼 지구에서 항상 같은 위치죠. 그래서 그걸 정지위성이라고 합니다. 정지위성은 항상 한반도 위에 띄워놓으면 우리만 보고 있으니까 이쪽을 살펴보긴 좋은데 워낙 고도가 높아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통신위성, 방송위성 뭐 그런 걸로 쓰고 아까 저궤도 위성들은 정찰위성으로 씁니다. 우리가 이제 고체 연료를 쓰는 발사체 갖고 올릴 수 있는 거는 저궤도 위성입니다. 지금 군에서는 4.25 사업이라 그래갖고 정찰위성 5기를 올리려고 합니다. 북한을 보기 위해서. 그걸 갖고 북한을 24시간 본다는 건 불가능이지만 일본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있으니까 서로 정보, 우리 위성이 지나갈 때는 미국이 다른 데 지나가고 서로 이렇게 교대로 해서 정보 교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황우현이 이걸 하여간 일찍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원래는 2015년인가 이제 우주 발사체를 그때 위성을 직접 쏘려고 했던 건데, 그리고 시험 발사는 원래 오늘 준비가 안 돼 있던 건데 대통령 승인을 받고 국민들이 지금 북한의 무인기 때문에 기분 나쁘니까 한번 쏴준 것 같아요. 흥미로운 거는 시험 발사를 2017년에 한다는 걸 지금 ADD는 땡기고 있어요. 내년에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2014년, 내년이 한 내후년이니 오늘 30일이니까 2015년인데 16년인데 땡긴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는 대체로 보면 성공적으로 쭉쭉쭉쭉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와 비교되는 게 우리 과학기술부 산하에 있는 항우연입니다. 지금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에서는 항우연에서 누리호 발사팀이 간부들이 사표를 내고 왜 그러냐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제가 그 보도가 문제가 있다, 사실과 다르다고 한번 설명드렸죠. 우선 항우연이 만드는 누리호도 지금 1톤짜리 위성을 올리는 걸 목표로 했고, 이번에 성공했으니까 1톤짜리 올리긴 올렸어요. 근데 그건 이제 성능이 없는 벙어리 위성이지, 덤이라고 그러죠. 이제 정식으로 된 걸 올릴 거고, 그다음 몇 차례 더 올린 다음에 더 멀리 저 정지궤도 위성까지 올리거나 달나라까지 가는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지금 이제 우주 발사체는 이제 기술은 개발했고 그러면 업체들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가 이 기술을 넘겨받기로 했죠. 그래서 하나가 앞으로 다 하니까 항우연에서는 발사단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해체를 하는데 그거 해체했다고 난리야. 언론들은 거기에 동조를 해.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 보도가 되는 거죠. 지금 국가연은요, 거기도 파벌 싸움이 없겠습니까만 그래도 착착착착 맞아 들어갑니다. 가오리도 만들고 고체 발사체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뭐도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항우연은 달랑한다는 게 누리호하고 위성밖에 없는데 그렇게 싸움이 많아요. 성공도 잘 못해. 근데 자기들은 잘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특히 발사단들은 국민 지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지금까지 실패를, 원래 예정된 기점보다 늦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오늘 이번 발사로 이제 윤 대통령이 우리의 미사일 실력을 감을 잡았을 겁니다. 확실히 잡았을 겁니다. 아, 우리도 핵탄두만 만들 수 있으면 ICBM이 가능하구나, 정찰 위성을 올릴 수 있구나, 오늘 보여줬으니까. 그래야 좀 힘이 생기죠. 그래야 대통령도 어제 북한이 뭘 하게 되면 우리가 똑같이 하고 억제를 해라, 때려라 그랬지 않습니까? 빈말이 아닌 걸 본인이 확인한 거죠. 진작에 그렇게 갔어야지. 문재인처럼 하지 말고. 다행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사일 지침을 풀어준 거는 고마운데 왜 절절매냐 이거예요. 그리고 근데 나온 김에 조금 더 얘기할게요. 우리 현무 미사일에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지대지 미사일 중에 상당수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카피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근데 지난번 우리 현무2가 강릉에서 시험 발사했을 때 뒤로 가버렸잖아요. 지난번에 현무3 발사했을 때는 이게 어디로 갔는지 통신이 두절돼서 놓쳐버렸잖아요. 이게 러시아 기술의 한계입니다. 우리 누리호의 액체 로켓도 어떻게 보면 러시아 기술을 기반을 했는데 이것도 약간 불안정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남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지금 ADD는 잘하고 있고, 캐리 항공우주연구원, 한국 에어로노틱스 뭐 리서치 인스티튜트인가 거기는 지금 죽쓰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ADD를 가셨으면 한번 항우연도 가서 자세히 보고를 받고, 왜 거기 파벌 싸움을 하고 발사체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기끼리 뭉쳐서 다니는지, 특정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1톤급 위선을 올리게 되면은 북한을 좀 더 잘 보게 되겠죠. 국민들은 놀랬지만은 대통령과 또 상당수의 국민들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항우연도 빨리 체제를 정비해서, 지금 이상률 원장 중심으로, 그분은 위성하신 분인데 뭔가 좀 해야죠. 좀 파벌 싸움 하지 말고.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서 지금 SMR을 개발하겠다는 그 차세대 SMR은 이미 나와 있고요. 차기 SMR을 개발하겠다는 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을 다 깎아버렸어. 전액 없애버렸어. SMR 하겠다는 건 이재명식 공약이었는데, SMR은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형 원전은 한 3 내지 5% 농축 우라늄을 씁니다. 연료로. 근데 그 우라늄은 미국이 갖다 주면, 농축한 걸 갖다 주면 우리는 가공해갖고 핵연료를 만듭니다. 근데 SMR은 20 내지 30%대의 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써야 돼요. 그럼 우리가 SMR 기술을 제작하게 되면 그 연료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연료는 우리가 공장을 지어야죠. 그래서 원심 분리기를 갖고 와서 저농축하는 20, 30% 농축하는 핵연료를 만들어서 SMR에 공급해 줘야 되죠. 이렇게 SMR을 하다 보면은, SMR을 좀 더 축소시키면 그게 공격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공격 원잠, 전략 원잠은 90%로 농축한, 90%대로 농축한 우라늄을 쓰기 때문에 그 미국의 공격 원잠은 작전 수명 30년 동안 핵연료를 한 번도 교체 안 합니다. 근데 미국의 공격 원잠, 전략 원잠도요, 거기 베어링이 있고 뭐 돌아가는 게 많고 뭐 이런 뭡니까, 이 벨트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6년 7년 쓰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교체를 하려면 열어야 되는데, 자동차는 본닛이 있지만 잠수하면 없잖아요. 해치라고 하는 건 사람이 들락거리는 거지, 그것 뜯어가지고는 내부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본닛처럼 뚜껑이 있으면 물 속에 들어가면 물이 다 들어가죠. 우리 저 지난번 비만이 왔을 때 물에 잠겼던 저 차들 다 침수되지 않습니까? 잠수하면 침수되면 안 되지. 완전 밀봉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베어링 같은 거 교체할 때는 이거 자릅니다. 절단. 이거 오버홀이라고 합니다. 잘라갖고 베어링 교체하고 다시 완전 밀봉해갖고 잠수함 작전을 하는 건데, 그건 90% 농축 우라늄을 쓰는 미국 원자력 잠수함이고, 한국은 20 내지 30% 쓰는 원자력 잠수함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오버홀을 할 때 20 내지 30%짜리 핵연료 쓰는 원자로는 한 5, 6년 단위로 연료를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때 같이 교체하면 돼요.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된 거에 따라서 20% 미만 농축은 한국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SMR을 만들어서 그런 핵연료를 만들면서 그 핵연료 갖고 SMR 기술을 갖고 공격 원잠을 만들어야 되죠. 여기에다가 핵탄두가 없는 SLBM을 실으면은 이게 우리 현무 4 시리즈와 더불어 북한을 견제하는, 핵은 없지만 이격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갖춰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항우연은 도대체 뭘 하느냐? 항우연은 이제 군사용이 아닌 위성들을 한다는 건데, 지금 미국의 스페이스 X사라는 데가 워낙 잘 만들고 있고 싸게 만들고 있어요. 항우연에서 개발하고 그게 시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스페이스 X 때문에 다른 나라 위성들이 로켓 사업이 다 죽고 있습니다. 일본도 못하고, 프랑스의 아리안도 못하고, 미국의 뭐 로키드 마틴, 뭐 보잉도 못하고, 근데 한국이 뛰어들어서 그걸 새로운 사업 하겠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항우연이 정신 차리고 파벌 싸움할 때가 아니에요. 아주 값싸게 위성을 올릴 수 있는 액체 로켓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국민 일부 언론은 속아갖고 항우연을 두루 흔들고 있어요. 어차피 앞으로 액체 로켓 기술을 개발은 하나가 하기로 했는데, 이 민간 기업이 하면 좀 나아지겠죠.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갑작스럽게 발사한, 왜 우리가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느냐, 땡기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핵탄두만 붙이면 ICBM이 될 수 있는데 원자력 협정 때문에 안 된다는 부분, 그리고 SMR 통해서 20, 30% 농축 우라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 드렸고요. 잘하는 국가연 죽수는 항우연에 대한
고발도 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